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멍 뚫린 운전면허 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먼저 희생자들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이 40대 어머니와 또 10대 고등학생 아들의 사연이 사람들을 울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선 이제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굉장히 효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명의 그런 그 자매 중에서 장녀였는데 동생도 돌보고 또 어머니가 또 평소에 이제 그 몸이 좀 불편했는데 이제 그 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이제 잘 모시면서 효녀 소리를 들었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아들도 이제 그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그 바리스타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그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빵 동아리, 제빵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빵을 이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연습도 하고 그러면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다 친구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기도 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우애도 깊고 또 인정도 많고 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주 착한 친구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처럼 안타깝게 이제 착하게 효녀였고 착했던 그런 어머니와 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중학생 김모군이에요. 자, 김모군 어머니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야말로 온몸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데 실제로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헬스 트레이너가 꿈이었고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몸을 잘 만들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10년 전서부터 공황장애를 알아가지고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가정이었네요. 그렇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는데 그 어머니 일을 좀 빨리 쉬게 내가 헬스 트레이너가 돼서 돈을 벌어서 빨리 쉬게끔 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아주 난데없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사건 보면 하늘도 참 무심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선량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는 분들만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 무슨 말로 이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피해자 보상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이제 사상이고요. 그 차량은 이제 9대가 손상이 됐죠. 그런데 어쨌든 그 보험은 상당히 폭을 넓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인 한도는 무제한으로 그리고 대물 한도는 이제 3억으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보험 잘 드러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의 이제 그 보상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피해자의 그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얼마 형사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합의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보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가해자가 얼만큼 소위 말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형사적인 합의를 할 때 돈을 지급하느냐 이 문제는 좀 별도로 남아 있고 어쨌든 자동차 보험과 관련돼서는 그 커버리지 한계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보험을 들 때는 이렇게 정신병력을 얘기를 안 해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보험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그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이렇게 그 본인의 그런 그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질병 여하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좌우되고 또한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이제 그 결정되는 그런 보험에 있어서는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본인의 제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지 않으면은 사실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굳이 그런 본인의 그런 질병을 이런 특정한 질병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게 되겠고요. 이런 병력을 밝히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번 사고에 있어서 이 자동차 보험회사 완전히 폭탄 맞은 거네. 그렇습니다. 면책 주장을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또 그게 또 자동차 보험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일일이 다 따져서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렇게 그 변을 당했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생겨서 그렇게 딱 고려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나중에 이제 물론 보험은 드러났고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를 가지고는 또 다시 법정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예. 결국은 그 피해자가 뭐 사망자든 돌아가신 분이든 아니면 이제 그 다친 분이든 그분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 액수여야지 정상적이냐, 통상적이냐라는 걸 따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또 피해액이 있거든요. 예. 그 액수가 맞지 않을 때는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피해자분들이 받으실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액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나저나 이 뇌전증 환자 53살 김모 씨요. 직업이 뭐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약을 10알씩 드셨다는 분인데 왜 하필 그날은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뭐에 홀려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참 예.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뭐 차를 봐서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넉넉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학원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증언을 하기로는 네. 약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멍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꽤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발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을 때 예. 실제로 약을 먹지 않으면은 뭔가 그 좀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 자신이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히나 이제 뇌전증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요. 네. 약만 먹으면 완치가 되고 그렇대요. 또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일정한 그런 그 병의 깊이가 있어서 예. 완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예. 의사가 정해준 약을 계속 먹으면 증상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해서 예. 그냥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을 텐데 왜 약을 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부분인 거죠. 예. 앞서서 뭔가 쉬운 게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말 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교수님,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이 운전자가 나는 이러한 지병이 있습니다. 셀프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한 교통당국에서는 깜깜이 완전히 모를 수밖에 없고 그냥 면허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 구멍 뚫린 시스템. 이 부분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바로 부분이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그 운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90년대 운전면허를 취직할 때도 그냥 취득이 됐고요. 예. 그리고 2종에서 1종으로 또 바꿨습니다. 예. 그때도 통과를 했고 또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소위 말해 수시 적성 검사도 또 통과를 한 것이죠. 바로 지난달이었대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예. 사실 검사라고 하는 것이 시력하고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고 다르게 뭐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직접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예.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예. 그 정신보건기관과 뭐 경찰청 그다음에 도로공단 간에 예. 이렇게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그렇죠. 공유를 하면. 예, 그리고 지금 그 이 병 같은 경우도 6개월 이하로 입원이 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규격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서 예.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지를 해서 면허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공중의 안전을 위해서 예. 그와 같은 이제 행정 정책적 좀 결단이 좀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